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PD의 픽. 제2의 한보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불안감이 언습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997년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IMF 금융위기, 이 방아쇠를 당긴 거, 이거 한보 사태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어허, 이 철강으로부터 건설까지 한보그룹 전체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PF발 태영건설 사태,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태영뿐만이 아니에요. 이 태영을 넘어 다른 건설사들의 위기설도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태의 추이를 정말 유심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경불진에서는 지난주에 태영 다음은 누구? 살생부 도는 건설업계, 이런 제목으로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위기를 전했었는데요. 이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이 부채를 갚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매각하겠지만 가장 알짜인 SBS, 이거 팔까요? 안 팔죠? 그러니까요. 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잖아요. 게다가 하나 더, 총선을 앞둔 현 정부와 이 태영 간에 모종의 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 구조 개선, 이거 워크아웃 예전 방송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었잖아요. 이 워크아웃에 몰린 태영건설이 어제 채권단에 자산 매각 등 자구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거든요. 이거 왜 갔겠습니까?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이 워크아웃 할 수 있게 기회 주세요. 실제로 윤세영 회장이 직접 참가해서요, 다시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실제 문제가 되는 태영의 우발 채무는 2조 5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8조 넘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채무 상환 기회를 주면 어떻게든 태영을 살려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뭔가 변명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말에서 진정성 느끼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처럼 이 워크아웃 왜 신청하겠습니까? 망할 위기에 놓이니까 채권단에게 이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호소하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그리고 다른 자구책, 이거 하겠다는 계획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 나가는 거, 이것까지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채권단도 감동해서 얘네 뭔가 하려고 하네, 한번 이번엔 도와줘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올해 정시 모집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재수생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수능을 망쳐서 재수를 결심한 수험생이라면 머리라도 빡빡 밀어버리는 결의를 보여줘야 부모님도 그래, 너 한번 기회 줄게, 재수해봐, 열심히 하라고 팍팍 밀어줄 수 있지 않나요? 그냥 네. 저 믿어주세요, 재수하고 싶어요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학생은 어떡합니까? 여학생은 반발로 자르죠. 태영과 윤 회장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할게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들은 채권단, 자칫 자기 생돈이 날아갈 수 있는데 열심히 할 테니 믿어주세요, 이런 이야기에 감동해서 믿어줄 바보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밑 빠진 독이 아니라는 걸 지들이 입증을 해야죠. 당연히 채권단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었어요. 태영이 당초 약속한 자구 계획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태영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태영그룹 지난달 28일에 경영정상화 사업계획서, 이거 제출했거든요. 이 워크아웃 하려면 이런 거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태영 인더스트리 이런 계열사가 있거든요. 요거 매각해서 1,549억 원을 확보할 수 있대요. 요 돈 당연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태영건설 지원에 쓰겠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니, 지난달 28일이면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이것도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 채권단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 1,549억. 그 매각 대금 중 400억 원만 태영건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에이? 그럼 나머지는 치킨 사 먹었나요? 아니, 1,100억 원어치를 어떻게 치킨 사 먹습니까? 이 나머지 어디 갔나 봤더니 이 태영그룹의 지주회사가 있거든요. TY 홀딩스. 이 TY 홀딩스 재무 편지에 쓰였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약속 위반 아니냐? 지금 채권단은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따지려고 했는데 문제는요. 어제 참석했던 윤 회장, 눈물까지 흘리며 지원을 호소하는 척했던 그 윤 회장은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약속 안 지키면 사죄 출연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채권단이 하려고 하니까 그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헐.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대요. 아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하나요?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한마디로요, 태영건설과 대주주인 TY 홀딩스, 워크아웃을 신청하고도요, 첫 채권자 설명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자구책도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말 거면 말고 배째라고 배짱 튀긴 겁니다. 그쵸. 니네가 안 도와주면 니들 돈도 다 날라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뭐 채권단 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채권단 입장에서는 워크아웃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청산하는 게 자기 돈을 그나마 챙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따라서 채권단 이 워크아웃 신청하려면 예전에 워크아웃 관련돼서 법정 관리랑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그 내용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워크아웃은 시작하려면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75% 동의? 이거 얻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워크아웃 개시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예. 근데 윤 회장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더 바짝 엎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갑자기 뭐 설사가 난 건가요? 아이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이었어요. 이 새로 경제부총리가 된 최상목. 이 양반이 이창용 하는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그리고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요.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가졌대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무래도 태영건설이겠죠. 이 태영건설 사태 벌써 불거진 대로 불거진 그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 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시장 안정 조치는 지난 10월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시점을 보면 재작년 10월이겠죠.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추가돼 현재는 85조 원 수준으로 운용 중이다. 어이구, 어느 사이에 85조 원이 됐대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필요하면 85조 원보다 더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 얘기일까요? 태영건설이 부도나지 않게 우리 혈세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겠다. 라고 선언한 것이랑 다른 바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여기서 화가 나는 점이 있어요. 현 정부, 지난해 대한민국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죠. 전세 사기 피해.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이 경불진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시급한 건 선구제, 후회수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됐는데 일단 이 사람들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가가 권력이 있으니까 행정력도 있으니까 나중에 회수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부나 여당은 차일피일 미뤘잖아요. 야당에서 이 안 연말에 냈다고 합니다.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엄청 많다고 하지만 이분들 선구제 후 해소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2조 원 정도라는 거예요. 네. 아니 대한민국에서 2조 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정부나 여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사적 거래 아니냐.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거든요. 뭐 핑계는 이렇게 돼요. 전세 사기 피해만 있냐? 보이스피싱 피해.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런 식으로 도와주게 되면 세금 나만 할 게 없다. 라는 핑계를 대긴 합니다. 예. 그러면 태형은 공적 소유인가요? 그러니까요. 태형건설이 지금 부동산 PF 위기에 빠진 이유 뭐겠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계속 화랑일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공사 앗단해가지고 이 위기에 빠진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경영 판단 때문이잖아요. 근데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위기에 빠진 태형건설 같은 부동산 부실 기업들에게 무려 85조 원을 팍팍 쓴다? 아니,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2조 원도 못 쓰겠다고 하더니 여기는 85조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현 정부가 이런 속셈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이 4월 총선 전에 태형건설 그리고 다른 건설 이런 데들이 부도나는 거 바라지 않기 때문이겠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거 부도나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든 막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요인도 있어요. 왜 정부도 이러고 있느냐? 태형건설 어제 채권단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 채권단 중 가장 많이 빌려준 주 채권은행 어디일까요? 설마 또 산업은행인가요? 맞습니다. 일반은행이 아니라 산업은행이에요. 근데 왜 산업은행에 왜 주목해야 됐냐면 산업은행은 국책은행 아니에요. 국책은행.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책은행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태형건설과 윤 회장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SBS라는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있는데 그러니 해볼 테면 해봐 배짜라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예. 터져도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주지 않겠느냐. 우리 부도나게 절대 놔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한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 정태수 회장도 이런 식으로 믿고 있었죠. 그러다가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윤 회장이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저출산 대책이라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모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무려 27조 원이나 대출을 해주겠대요. 근데 이게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거 부동산 띄우기, 빚내서 집사라 투 이런 사실 모르시는 분 거의 네.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건, 이 한보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죠. IMF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한보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 다른 데들이 터지고 그러면서 줄줄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럴 조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려스럽지만요. 하나를 막으면 다른 곳이 터지기 마련인데 두더지 게임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제2의 둔촌주공 이 우려가 또 터져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 이야기는 벌써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경북진에선 지난달 21일 방송에서 대조 1구역 저희 동네잖아요. 이 대조 1구역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 말고도 제2의 둔촌 주공 후보가 있대요. 또 다른 제2의 둔촌 주공.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강남입니다. 강남. 주인공은요.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여기도요. 규모가 엄청 커요. 267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래요. 게다가 시공사도 빵빵합니다. 삼성물산, HDC, 현대산업개발. 이게 규모가 크니까 두 회사가 나눠서 한대요. 그런데 이 두 시공사가요. 최근에 조합에게 이렇게 요청했대요. 원래 공사비가 7,947억 원인데 이걸로는 공사 못하겠다. 올려달라.
1조 4,492억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어이구야, 2배가 올라와 버리네요? 그렇죠. 거의 2배 가까이잖아요. 이를 조합해서는 지난달 26일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죠. 부결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사비를 올리게 되면 조합원 한 가구당 추가로 내야 되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대충 계산해도 1억 4천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선뜻 더 내겠다고 할 조합원은 거의 없겠죠. 이 때문에요. 원래 이 조합은 지난해 4분기에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이었었대요. 근데 이게 미루고 지난달 26일 임시총회에서도 이게 미뤄지고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계에서는 시공단 조합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사가 아예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은평구의 대조 1구역 1월 1일 공사를 중단하겠다라고 시공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확인해 본 결과 진짜 공사가 중단됐대요. 지금 공사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공사 중단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조합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산재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은 물론 건설사들의 피해도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다 미분양도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일산의 한 아파트가 90%가 미분양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 태형건설처럼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말 통계를 보니까요. 어이구, 지난해 우리 건설사 중에 폐업을 한 건설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무려 366곳이나 된대요. 그리고 19곳이 부도났다고 합니다. 이 중 지난달, 그러니까 2023년 12월 한 달 사이에 부도 처리된 건설사만 총 8곳이나 되고요. 이렇게 곳곳에 터지고 있는데 현 정부가 생각하는 85조 원 가지고 막을 수 있을까요? 4월까지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 태형건설 브랜드가 대시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우리 근처에도 대시양 아파트가 혹시나 분양하는 데가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어이구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의왕시 오전동이라는 지역인데 대시양을 분양을 했는데 근데 그중에 90%가 계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을 왜 취소했겠습니까? 회사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부랴부랴 90%나 되는 사람들이 계약을 취소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대시장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들어갈 건설사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문제는요, 이렇게 동상에 걸린 것처럼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엄원길 대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게 되면 무섭고 아프지만 바로 잘라내야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야 발 전체나 목숨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금 건설업, PF발, 부실 위기 바로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 정부는요, 이 발가락을 잘라내 그럴 용기나 현명함도 없는 듯해요. 예, 왠지 제2의 정태수가 곧 등장할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